홍명보 감독의 충격적인 실체, 영광스러운 축구 영웅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인 홍명보. 그는 오랫동안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의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폭로, 구자철의 용기 있는 고백.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전 국가대표 미드필더 구자철의 인터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자철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홍명보 감독 아래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정신적 학대에 가까운 가혹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홍 감독님이 그때 뭐라고 하더라? 다 뽑아버려, 부숴버려라고 했어요. 정말 대박이었죠. 구자철의 이 말은 축구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무리 한일전이라 해도 감독이 선수들에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홍명보 감독의 극단적인 승부욕이었습니다. 구자철은 가벼운 헤딩 경합에서 실패하면 벤치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헤딩에서 지면 소리까지 지르냐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한 폭로는 한국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명보는 사실 알고 보면 선동꾼, 아첨꾼, 가스라이팅의 귀재였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변화하는 이미지, 강직함에서 음흉함으로 과거 홍명보는 굉장히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행태는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팬들은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홍명보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영표, 박지성, 박주호에 이어 최근에는 이동국과 조원희까지 홍명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동국은 지금의 이슈에서 한 단어가 나의 머릿속을 스친다. 그것은 법적 대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원희 역시 축구인으로서 참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한때 동고동락하던 동료, 선후배들이 모두 홍명보를 떠나가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그들의 관계가 생각보다 깊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칭찬 일색에서 비난으로. 흥미로운 점은 10년 전만 해도 홍명보를 향한 주변 인물들의 평가가 칭찬 일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홍명보의 매력적인 요소에 깊이 매료되어 평생을 함께할 친구나 동료로 여겼습니다. 이는 홍명보의 뛰어난 언변과 화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22년 레전드 멤버들 중에서도 TV 출연이 가장 잦은 인물이었으며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각종 TV쇼에서는 박지성보다 홍명보를 더 자주 찾을 정도였습니다. 홍명보의 웅변술은 수많은 팬층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데 탁월했으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주변 인물들을 자유자재로 다루었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 영광과 그림자. 홍명보의 국가대표 감독 시절 최고의 업적은 아마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의 동메달일 것입니다. 당시 선수단은 정신무장이 단단히 된 강인한 전사들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자철의 최근 증언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선수들은 홍명보의 지도를 받으며 마치 그 당시 나는 나 자신이 아닌 것만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홍명보가 선수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며 그들을 감정적으로 조종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전에서 보여준 구자철의 극단적인 반응은 많은 이들의 위문을 자아냈습니다. 평소 일본 선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구자철이 그토록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면에 홍명보 감독의 극단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집착, 어디까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홍명보의 승리에 대한 집착은 때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경기 도중 자신에게 맞아 실명할 뻔한 선수도 몇 명 있었다 며 충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울산 현대에서의 행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팀이 실점했을 때 홍명보는 라커룸에서 물건을 걷어차고 발길질을 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선수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카리스마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나 학대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홍명보와 축구협회, 누가 누구를 이용하나? 많은 이들이 홍명보가 축구협회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화술과 인간관계 능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축협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를 영입하기 위해 그의 집 앞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해외의 유명 감독들도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축협은 유독 홍명보 앞에서만 한없이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에게 축협의 계획과 비전을 설명하며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사실은 마치 면접의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홍명보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홍명보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도자의 권위와 선수의 인격 존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영웅으로 추앙하는 인물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축구계 전반의 문화와 관행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승리 지상주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선수 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시에 이는 미디어와 대중이 공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고 또 그만큼 쉽게 그를 악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인물을 평가하고 그들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명보 사태는 앞으로도 한동안 한국 축구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로 끝나지 않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정정당당함과 인간성 존중이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한 스포츠 문화는 선수, 지도자, 협회, 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영웅의 이면, 권력의 속성,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본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홍명보 사태의 파장, 한국 축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논란. 홍명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축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축구협회의 구조적 문제, 지도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선수 인권 보호 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축구협회의 책임론 대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축구협회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도자 선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축구 전문가는 축구협회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협회 구조 자체를 혁신하고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시급.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수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훈련, 언어폭력, 정신적 스트레스 등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관행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선수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핫라인 설치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선수들이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선 필요성. 홍명보 사태는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도 부각시켰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 인권, 리더십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 심리학자는 승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선수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독의 역할은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미디어의 역할. 홍명보 사태는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관련 토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홍명보의 행동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의 공로를 생각하면 너무 가혹한 비난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언론은 단순히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향하고 이번 사태가 한국 축구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본 홍명보 사태. 홍명보 사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축구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축구연맹 AFC과 국제축구연맹 FIFA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국제축구 전문가는 한국 축구가 그동안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왔기에 이번 사태가 주는 파장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축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지 전 세계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한국 축구의 국제적 이미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대회 유치나 축구 외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래를 위한 재현, 한국 축구의 새로운 도약. 홍명보 사태를 계기로 한국 축구계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축구협회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선수 중심의 축구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 윤리, 리더십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팬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축구계의 결정과 변화 과정에 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축구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한국 축구의 성숙함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홍명보 사태는 분명 한국 축구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를 올바르게 극복해 나간다면 오히려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인들과 팬들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